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알이 심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이때의 심리라는 것은 불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바로 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요즘 서울 집값 심상치 않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옆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 과천이나 이런 지역의 집값의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서 이제 요게 서울 평균까지 끌어올리면서 서울 전체 평균의 이제 상승률도 제가 보니까 2018년 급등기 이제 수치상으로는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패닉이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면 패닉바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막차를 탈 수 있냐 막 엄청 고민이 많으세요. 수석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지금은 회복장이죠. 상승장은 아니에요. 상승장은 전고점을 뚫었을 때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회복인데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서울 수도권이 그렇다는 거지 비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아파트만 그렇다는 거지 비아파트 빌라나 다세대 쪽은 좀 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논문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의의를 명확하게 범위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파트 얘기죠. 서울 수도권으로 먼저 범위를 정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헷갈릴 겁니다. 서울은 약간 과열 초기 같아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2, 3억씩 가격을 올려서 내놓거나 아니면 회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한 매물을 놓고 살라는 사람이 한 10명 몰려들어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양상들이 이제 대표적인 과열 양상인데 정점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초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패닉 바잉은 아니에요. 패닉 바잉은 아니고 그냥 지금은 조급정 그리고 불안감 이게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확실히 지금 거의 회복 단계까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2006년부터 월 평균 거래량이 한 6,040건 요 정도 되거든요. 오늘이 7월 19일 오후인데 오늘까지 6,829건이에요. 그럼 7,000건을 아마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평균치를 넘어섰잖아요. 경기도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오늘까지 6월 거래량이 12,669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12,000건이 안 돼요. 11,954건이 역대 평균입니다. 확실히 거래량으로 보면은 시장이 거의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2018년 폭등기 그건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다만 이 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니까 조금은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요.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공급은 흔히 말하면 비탄력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짓는데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가변적이고요. 때로는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시장을 조심해야 될 게 수요 쪽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유기체거든요. 만약에 이 수요가 어떤 불안감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쏠림 현상이나 군지 변동이 나타나잖아요. 수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수요라고 그래서 투기적 수요죠. 또 실수요가 있잖아요. 가수요가 많은 시장일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큽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옛날에 어땠어요?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져요. 대부분 투기적 수요나 혹은 투자 수요라고 보면 되고 실수요는 원래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요. 실수요자들도 미리 집을 살려고 그래요. 가수요 대열에 같이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제 생각에 3년 뒤에 사도 될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움직이는 그 수요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수요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일 거라는 전제 하에서 부동산을 봐버리면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주로 이슈가 뭐였어요? 수요 불안이었잖아요.
아니 고금리 누가 집을 사? 그리고 매물이 늘려 있다며. 뭐 8만 건이 넘다며 서울에.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데 누가 집을 사냐. 그리고 요새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런 수요 부족, 수요 어떤 불안 쪽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갑자기 달라지는데 지금은 약간은 제 생각에는 공급 불안 쪽에 좀 초점으로 좀 옮겨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값이 이제 워낙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공급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미래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제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이제 큰 건데 우리가 시장을 내다볼 때 매매와 전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세는 오로지 당장의 수급만을 반영합니다. 매매는요, 현재와 미래의 전체 수급을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공급이 많지만 미래에 공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실수요자들도 결국은 가수요 대열에 뛰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라리 심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이때의 심리라는 것은 불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가 커지면 고통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이성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집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분위기가 3월달 되면서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분위기라는 것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간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다소 좀 가변적이다. 집을 사시는 분들은 호가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이 3억씩 올려놓으면 그거 사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까, 매입가를 낮출까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주신 얘기 중에 정고점까지 간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디를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반포, 잠실 이런 곳들은 지금 핵심 단지들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뭐 엘스라든지 엘스는 아직 뭐 실거래가 뜨진 않았는데 정고점에 거의 가까운 혹은 동일한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도 있고. 이런 지역들 보면 정고점에 가까워 온 것 같은데 그거를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두 개 혹은 뭐 몇 개 정도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보고 정고점을 돌파했다고 보는 것은 조금은 좀 성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표는 실거래가입니다. 고점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실거래가가 지금 5월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전국이 지금 고점 대비 85%고요. 서울이 85.6%, 수도권이 82.5%. 지방은 지금 좀 높아요. 88.4%. 지방이 덜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평론가가 아니면은 실거래가 지수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해당 지역 사는 분들은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보셔도 돼요. 가령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시티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다른 것도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것만 본다면은 현재로는 정고점을 뚫을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자 행렬에 동참하는 분들이 이제 조급한 무주택자 분들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를 만드는 원인이 과연 뭔가 누가 어디서 사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느냐 요거는 다급한 무주택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집을 두 채 사는 사람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85%가 1주택자입니다. 지금 이제 주택 거래의 50에서 한 60%가 30, 40대예요. 그 양반들이 뭐 집을 두 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를 한 3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축이나 준신축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곽보다는 좀 교통이 좋은 중심 지역의 수요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아타기 수요가 좀 더 발생하고 있다는 거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투자 목적을 누구나 다 갖겠죠. 뭐 대도시에 집 사는데 뭐 재테크 염두 안 두고 집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비중을 좀 따진다면은 이 거주 공간이라는 요게 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갭 투자 비율이 과거처럼 높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5월 현재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갭 투자 비중이 37.3%예요. 이게 이제 시장이 극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2022년 2월인데 61.8%가 갭 투자했어요. 10채 중에서 6채가 갭 투자였다.
근데 지금은 진짜 정주 공간, 살집을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요새는 그냥 단순 시세 차익을 보고 갭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돈이 없으니까 세입자한테 돈 좀 빌렸다가 그게 이제 보증금 끼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2년에서 4년 뒤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선량한 갭 투자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20대들의 연끌 비투가 없어요. 20대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7, 2018, 2020 이럴 때 20대들이 많이 샀죠. 뭐 클럽 조직해가지고 막 대학 서클에서 뭐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없다니까. 동아리들 뭐 말씀. 동아리 안에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 투자 아니라고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요새는 이 노도광보다 이 성동구 쪽에 많이 오른다는 그게 바로 그런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요. 매력이 있는 분들이 접근 가능한 지역. 그렇죠. 거기는 갭 투자보다는 사는 공간, 신축이 좀 많잖아요. 준신축, 금호동, 옥수동 쪽에 재개발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포보다 좀 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이나 뭐 시청 주변에 접근하기도 좋고, 맞벌이 부부들이 살기 좀 좋은 공간으로서 그쪽이 좀 주목을 받는 게 최근에 이제 중요한 트렌드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20대까지 막 몰려 들어오면은 이거는 진짜 2018년 광풍이라고 봐요. 20대들은 지금 부동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만 보면은 불이 붙은 것 같은데 또 나머지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협소한 지역에서만, 그리고 협소한 상품에서만 약간 좀 달아오르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장을 말할 때 온 벌판이 다 불이 붙은 게 아니고, 그죠? 이 특정한 지역만 지금 점으로서만 좀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나중에는 좀 번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삼중양극화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지역 내에서 또 하나의 또 분화되는 현상. 지방도 오른 데 있고 또 내린 데가 있어요. 뭐 이런 측면에서 삼중양극화로 표현하기도 하고, 삼종, 종류할 때 종, 삼종 삼색, 서로 세 가지 다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시장이 지금은 어떤 동조화보다는 차별화, 각계준투화 되는 게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용성, 강남 3구 이런 데는 뭐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뭐 0.5, 0.6%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도관 같은 데를 보면 0.1도 못 넘고 뭐 0.5, 0.7 그냥 보통 오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그래 나는 강남에는 뭐 살 생각 없어. 내가 강남 바라보지도 않고. 근데 이게 만약에 서울 전체로 붙으면 그때는 정말 나도 급해지는 건데, 과연 이 붙은 불이 서울 전역으로 좀 퍼질 것 같은지. 결국은 한 지역이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해요. 서울은 어떻게 보면은 큰 피자판이라고 저는 표현도 하거든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우리 부서 잘한다고 피자를 이렇게 한번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큰 거 먹으려고 이리 쪼갰는데 알고 보니 옆에 게 더 큰 거야. 순환매라든지 이게 일종의 나중에 되면은 이게 차이 메우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갭매우 현상들이. 순환매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많이 오르면은 여기 안 사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부동산은 물의 흐름하고 같은 거예요. 수요자들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덜 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이 인기 지역보다는 조금은 회복률이나 상승률이 좀 덜하겠죠. 지금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차이는 과거보다는 세지요. 그 이유는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지금. 금리가 여전히, 기준금리는 지금 높잖아요. 3.5%잖아요, 그죠? 뭐 대출금리가 2%까지 낮아지지만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풀리지가 않아요. 통화량이 결국 이게 많이 풀려서 이게 무차별적으로 부동산에 유입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지금 M2라고 그래서 이 광의통화를 보면요.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한 5.9% 정도 늘어났어요. M안이 협의통화인데 이건 한 4%대예요. 우리가 전 정부 때의 M2가 연 10%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초저금리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게 시장에 유입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밀물이 몰려오면은 크든 작든 모든 배들이 뜬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밀물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되는 데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가격이 좀 오르는 게 신축이나 준신축, 그 다음에 역세권의 뭐 대단지, 그 다음에 원래 투자 가치가 높았던 원래 전통적인 강남이나 뭐 인근에 있는 부동산 지역, 부동산으로만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저는 유동성의 영향도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동성이 넘치면 뭐 5만 대를 다 가겠지만 지금은 오피들도 안 가잖아요. 오피들도 안 가죠. 빌라도 안 가죠. 땅도 안 가죠. 뭐 옛날처럼 뭐 빌딩도 많이 안 가고 그죠? 오로지 지금 아파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신축하고 준신축으로만 핵심 지역에 그런 아파트들만 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온 동네가 막 이렇게 막 불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은 조금은 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오르면은 물결 효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중심부가 오르고 인기 지역이 오르면은 이게 물결을 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차이를 메우는 거예요. 다만 비인기 지역이 인기 지역을 넘어서기는 어려워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